저는 뭐 다른 것보다 악질 경찰의 이정범 감독이 봐야 할 영화가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라도 이정범 감독이 다시 등장한 네, 악질 봐야 하지 않나. 경찰. 네. 꼭 다시 한번 이정범 감독이 꼭 한번 이 영화를 생일에 대한 이야기 해볼까요? 네. 아니, 저는 갑자기 또 이렇게 무거워지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영화예요. 네. 함께 안아주고 울어주고 기억하는 영화 가족과 사랑에 대하여 큰 기대를 안 하고 봤는데 진짜 계속 눈물이 계속 나오는데 어떻게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또 이렇게 소재만 보면 되게 어려운 영화일 것 같지만은 희망을 얻으면서 카타르시스를 얻을 수 있는 이 힘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위안이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는 뭐 다른 것보다 악질 경찰의 이정범 감독이 봐야 할 영화가 아닌가. 네. 악질 경찰을 봤을 때 사실 저는 그렇게 거부감 있진 않았어요. 잠깐만 근데 악질 경찰 스포일러 있습니다. 스포일러 있습니다. 네. 근데 생일을 보고 이렇게 했어야 됐네. 그렇죠. 제대로 다루려면 이렇게 했어야 됐다를 확 느낄 수 있었어요. 그나마 이제 저는 믿고 싶은 게 그 감독이 악의적으로 이용하려는 그렇죠. 아니 네. 그거는 아니었을 거다. 그건 아니고 그거는 절대 아니었을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짓은 하지 않나. 저는 이제 오늘 우리가 얘기할 생일이라는 영화가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우리 모든 우리 사회 공동체의 어떤 슬픔을 다루는 영화라면 이정범 감독은 이제 악질 경찰에서 분노를 다루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그 여주인공이 옥상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정말 니들도 어른이라고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이제 이 사건을 이렇게 키웠고 이 사건을 은폐하려고 했었던 모든 어른들에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정범 감독 나름은 그 분노를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표현하는 게 어른으로서의 책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뭐 약간 변호를 해주려는. 네. 악질 경찰은 세월호가 없는 오리지널 시나리오가 있었어요. 거기에 이정범 감독이 붙으면서 여기에 세월호 끌어 넣으면은 좀 더 임팩트 있게 세월호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이거를 배우들한테 돌렸는데 오히려 세월호를 빼면은 출연하겠다는 배우들이 많았었어요. 근데 본인이 끝까지 자기가 잘하는 장르 안에서 뭔가를 해보고 싶은 그런 그 감독님의 의도는 알았지만 관객들이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었죠. 네. 이 영화가 보여주는 진정성은 딱 하나예요. 단 한 번도 이 영화는 죽음을 보여주지 않고 네. 죽음을 너무 대단했어요. 네. 입에 올리지 않아요. 딱 한 번 이제 그 유가족 얘기가 나오고 그리고 뭐 함께 모여 있는 광경이라든지 그런 거 외에는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거나 언급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저는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진정성이 충분히 전달된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요즘 영화가 실패하는 이유 중에 영화를 관객들한테 이렇게 봐라라고 강요를 하잖아요. 우리는 이런 영화다. 그러니까 이렇게 봤으면 좋겠다를 뭔가 주입을 하는데 이 영화는 그렇게 뭐 울어라가 없었고 그렇죠. 그렇게 억지로 뭔가를 극적 인상을 만들려 하지 않고 정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다큐멘터리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보여줬던 게 좋았어요. 참 감독님이 세월호 2014년 4월 16일 때 병원에 입원해 계셨대요. 디스크 수술 받고 이렇게 TV를 켰는데 그게 나와가지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거를 거기 TV를 끌 수가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몸을 추스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봉사활동을 하게 되면서 한 1년 넘게 하면서 가족들이 옆에서 봤겠구나. 네, 계속 그 생일 파티도 참석하고 또 계속 하면서 이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진상 규명은 그대로 가되 이들의 마음과 이 세월호로 인해서 상처받은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마음을 이렇게 보듬어주고 이렇게 어루만져줄 뭔가 대중문화 콘텐츠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시나리오를 쓰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원제가 워낙은 생일 잔치였어요. 근데 이게 캐스팅이 그때 딱 기사가 나오면서 제목이나 이런 프로젝트가 있다는 게 세월호를 거기 소재라는 게 있다고 하니까 그 네티즌들이나 주변의 반응이 좀 싸늘해지고
또 거기에 잔치란 말이 들어간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지적하니까 그걸 다 끊고 딱 생일로 갔다고 합니다. 잘 선택한 적절한 것 같아요. 대처였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딱 그 생일 잔치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영화를 보기 전까지는 그 세월호의 이야기인데 잔치란 말이 들어가는 게 그 뉘앙스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저는 그 생일 얘기가 나오길래 굳이 왜 할까? 솔직히 저도 좀 의문을 갖고 네. 있었거든요. 네. 굳이 왜 할까? 근데 이제 이 영화를 보니까 저게 추모의 의미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서 미국 영화나 드라마에서 종종 볼 수 있는 그런 정신과 집단 치료 네네. 같은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그 효과가 관객에게까지 전달되는 것 같았어요. 네. 저도 전도연 캐릭터의 입장과 사실 같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왜 해? 뭐 잔치해? 뭐 그랬는데 이제 그 영화 그 의문들을 하나하나씩 풀더니 마지막에 그 장면에서는 그래서 하는구나를 저도 딱 한번에 느낄 수 있게 그런 섬세한 연출이 네. 그 생일 잔치는 거기 한 2, 3년은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015년부터 그 사고 이후에 그 생일 잔치를 하면서 많은 그 유가족들이 마음의 그 상처를 치유받고 모두의 마음속에 살아 있다는 것을 가족들한테 알려주면서 이게 좀 치유의 효과가 있었던 거기 일이었죠. 근데 이제는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게 신인 감독이라는 게 믿어지지 않는 연출력을 보여줬다는 게 이종원 감독이 참 기대가 되는 게 정말 이창동의 키드 같은 그런 것 같았어요. 네. 확실히 네, 딱 맞아요. 나기도 하면서 근데 얘기를 나누면 진짜 목소리도 낮고 정말 여린 순남 같은 느낌이에요. 선배한테 뭐라고 한마디 하셨다면서요? 아니야. 들어보세요. 너무. 아니 제가 말을 참 천천히 하시네요. 그랬더니 그건 기자님한테 들을 얘기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 저도 그렇게 말이 늘 편이시죠. 네. 그러니까 그분의 말에 정말 말을 하나씩 한마디 허투루 하지 않고 꼭꼭 담아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 10년 전에 정확하게 그 밀양의 스크립터를 하시다가 그렇죠. 10년 후에 똑같이 전도연 씨와 그 엄마 아들을 잃은 엄마의 네. 연기를 똑같이 해서 좀 의미가 또 그 있다고 관객과의 하시더라고요. 대화 때 전혜진 기자랑 같이 가서 봤었는데 그때 이제 전도연 배우도 그렇고 설경구 배우도 그렇고 옛날에 이 감독에 대한 기억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연 배우한테 물어봤더니 그때는 눈도 못 마주쳤죠. 그럴만 하지. 전도연 씨는 처음에는 거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감정을 어떻게 자기가 그러니까요. 감당을 해낼 자신이 10년 미량하고 전에 약간 겹치는 것도 있어. 네. 겹치는 것도 있고 또 이 자기도 그 딸이 지금 초등학생 엄마인데 이런 연기를 다시 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그래도 명불허전이더라. 네. 최고였어요, 진짜. 아니 올해 청룡영화상, 나무주연상, 여우주연상은 이 두 분이 받지 않을까요? 저는 전도연 씨가 이제 처음으로 우는 장면 있잖아요. 혼자 방에. 저는 그 전까지는 눈물을 그렇게 흘리지 않았는데 그거 보는데 안 울 수가 없더라고요, 진짜. 각자 어디서 터졌는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딱 그 장면이었어요. 저는 그 네. 아들 그 카톡 보면서 그 웃다가 장면. 눈물이 탁 터질 때 전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울었는데 네, 제가 옆에서 보고 있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진짜 그날 머리가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로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근데 네. 그게 보통 영화를 보다가 뭐 자주 울곤 그 하는데 정도가 제가 아니에요. 네, 그 정도가 근데 아니었어요. 뭔가 너무 슬프네 눈물이 나온다가 아니라 그냥 저는 담담하게 보고 있는데 그냥 주룩주룩 하는 어찌나 부산하게 손이 움직이면서 휴지를 막 그래서 너무 그랬어요. 뭐 슬펐다기보다는 네. 나도 모르게 계속 감정이 자극되고 순환이 그 안에서 또 되고 네. 되게 특이한 경험이었어요. 네. 전도연 씨가 이제 그 전도연 배우가 아들 새 옷을 사가지고 이제 이렇게 걸어주면서 야 이거 올해 나온 제품인데 50% 할인이야 막 이렇게 너무 좋아하잖아요. 근데 그 순간에 예슬이가 쇼핑백을 이렇게 딱 들여다봐요. 근데 내 옷은 없어. 전도연 씨가 이제 저녁을 차려주는데 생선을 굽잖아요. 근데 생선 딱 나는데 왜 안 먹어? 그러니까 딸이 나 밥 먹기 싫다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먹지 마 그러면서 니네 오빠는 지금 저녁 밥도 못 먹는데 네가 지금 반찬 투성을 해? 하면서 두 엄마와 딸의 그 어떤 슬픔이 똑같은 슬픔인데 이게 어쩔 수 없이 부딪히는 이 상황이 너무 슬픈 거예요. 전 그 장면이 좀 충격적이었어요.
직격적으로 그런 둘째 딸에게 가해졌을 수 있는 네, 어쩌면 못 먹고 있다고 네. 그 말하는 장면이 네. 전도연 그 캐릭터도 그러고 싶어서 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네. 울컥하는데 그 형제 자매의 너무 맞아요. 그 장면에서 단순히 형제를 잃어서 슬프다라는 이외에 좀 뭔가 감당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처음 이제 제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 장면에서. 한편의 영화인데 이제 세월호와 이제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을 너무 한 번에 다 아우르고 있는. 저는 그 이 영화는 충분히 잘 만든 영화라고. 네, 네. 네. 이 영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람들 오해는 네. 굉장히 슬프기만 하고 가슴 아픈 얘기만. 그러니까 이걸 예고편을 좀 그래서 그렇게 좀 만들었을까. 희망을 좀 뻔한 얘기한다는 것을 게 꼭 충분하게.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인터넷 예고편 같은 거는 못 봤는데 제가 아마 그 TV 광고로 나온 것만 봤을 거예요. 근데 딱 보기 싫어지더라고요. 딱 그 사실 그렇게 좀 만들었더라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징징 그 심파로만 가득 채워버리니까. 그렇지 않은데 사실 그러니까 유머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것 때문에 저는 봐야 할까라는 고민을 했었는데. 사실 생일은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지만은 이 어떤 이 세월호라는 단어를 걷어내고 이 영화 자체만 보더라도 굉장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네. 세월호뿐만 아니라 어떤 깊은 슬픔을 갖고 있는 네.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어떤 거기 태도를 갖고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말 따뜻하게 잘 얘기해줘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가 세월호를 다뤘다는 거를 저는 영화 보기 한 2, 3일 전에 알았어요. 사실 몰랐어요. 네, 그래서 이 영화에 대한 편견 없이 그냥 극장에 가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서 충분히 네. 그냥 슬픔을 대하는 방식 그리고 네. 위로하는 방식에 대한 영화이기 때문에 네. 꼭 네. 그렇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세월호를 바라보는 그렇게 다양한 시각을 좀 우리가 안고 갔으면 어떨까. 이 영화가 끝나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올 때 이 영화에 참여해준 모든 단역 배우를 포함해서 스태프들에게 너무 고맙다는 말이 절로 마음에서 우러나더라고요. 너무 이 소재를 너무나 이렇게 잘 다뤄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창동 감독이 영화를 보시고 그래도 자기 제자한테는 따끔하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고 나서 그 평가 참 영화를 정직하게 만들어줘서 고맙다고. 진짜요. 너무 고마웠어요. 그 정직하다는 말이 되게 인상적이더라고요. 너무 사실적이고 현실적이고 또 일단 무엇보다도 아주 신중하고 조심스레 이 이야기를 다뤄졌다는 것에서 다시 한번 이정훈 감독이 꼭 한번 이 영화를 그래서 저는 이건 깐 영화제도 가도 될 텐데 이 영화의 진정성과 뭐 과시하고 싶지 않은 그 마인드 때문에 출품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전도연이란 이름이랑 이창동 감독 제작 이런 이름 때문에 보내면 충분히 통과할 만했는데 네. 이 영화를 만든 이유가 뭔가 과시라고 뭐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마인드. 그걸 확실히 저도 느낄 수 있었던 게 뭐냐면 이 영화에서 그 세월호 생존자 중 한 명 여자애 걔가 권소연 아니에요? 네, 맞죠? 포민이 했다. 분명히 이거를 기사화할 수 있었을 텐데. 몰랐어. 저도 몰랐어요. 제가 못 본 걸 수도 있겠지만.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제가 딱 보는데 어디서 많이 어디서 봤다 했는데 봤는데. 권소연이겠지 하고 이제 나중에 보니까 맞더라고요. 근데 분명히 이걸 가지고 기사화를 시킬 수 있었을 텐데 저는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런 기사를. 그렇구나. 권소연도 연기를 생각보다 잘하더라고요. 잘하더라고요. 워낙 몰랐어요. 알배우 출신이었기 때문에 워낙 연기는 할 줄. 근데 감독님한테 얘기했더니 감독님은 솔직히 얼굴을 몰라가지고 누군지도 몰랐어. 채로 오디션을 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역할에 딱 맞아서 캐스팅했다고. 너무 잘했어요. 네, 마지막 그 생일 현장에서도. 네, 맞아요. 임팩트 있었어요. 네. 어쨌든 그런 별점을 한번 매겨볼까요? 지금 하이오비 네, 사상 최고점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한 분이 안 계셔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제가 다음에 한번 별점을 따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물어보고 이제 평균을 내도록. 근데 정말 이 점은 강조하고 싶어요. 이 영화는 누군가의 눈물을 쥐어 짜려고 작정하고 만든 영화가 절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을 정말 굉장히 좀 정화시켜주는 그런 영화라는 거. 네. 희망을 얘기하는 영화. 그래도 예고편만 좀 잘 만들었어도 참.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은 막 예고편 일부러 막
그러니까 어떤 영화들은 막 일부러 막 조명 막 세게 막 빡빡 넣고 막 사운드 빡빡 넣고 하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그런 조미료가 전혀 없고 조명도 거의 안 쓰고. 예. 저는 뭐 이게 시사회로 봤지만은 가족들이랑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친구랑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저는 어머니랑 예. 다시 봤어요. 2번 봤는데 네. 어머니가 되게 많이 우시고 좋아하시더라고요. 진짜 좋은 영화 오랜만에. 희생자분들 중에는 성인들도 포함되어 있었지만 거의 다수가 청소년이었고 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른으로서의 책무를 느끼게 해준 게 갖게 해준 게 저한테는 이제 세월호 사고여서 네네. 정치적으로 나누지 마시고 음. 어른의 시각이라고 하면 좀 너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그런 관점에서 좀 봐주셨으면 어떨까. 네. 진짜 좋은 어른이 돼야 돼. 방송될 때는 벚꽃이 폈을까요? 아니 벚꽃 지금 벚꽃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피잖아요. 펴고 이제 질 수도 있는데.